클리닉. 업글 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24살? 저랑 놀아야 한다. 사실 금방 온다.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업글 클리닉.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나나나나나나나나 싹 없애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황당한 고민, 그 어떤 상담도 다 환영합니다. 느낌 아니까. 업글 언니가 같이 고민하고 조언하고 처방하는 이곳은 어디? 업글 클리닉! 반갑습니다. 좀 있어 보인다, 오프닝. 그러게요. 다들 근데 뭐 마치 연습이다 한 것처럼 네, 맞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오늘 업글 언니는 고민 상담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그렇죠. 인터넷에 또 저희들을 향한 올라온 네. 사연들에 저희가 댓글을 좀 달아보면 네. 어떨까? 노트북에서 바로 댓글을 달고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노트북에서 미리 좀 질문 몇 개 뽑아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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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씨 질문이에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가수 채연, 유부녀 맞나요? 제 친구들은 맞다고 하고 또 2명은 아니래요. 무슨 이야기지만 답해주세요. 답해야 되나요? 제가 이게 좀 답하기가 애매한 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나이상으로는 사실 결혼을 몇 번을 했어도 아이 그런 거 저 알지만 애매합니다 쓸 뻔했어요.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아닙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니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은 맞고요. 되게 이상하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아, 정말. 아닙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사연입니다. 질문이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어요. 시은이가 좀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오렌지 주스 짤 개웃기던데 이 짤 여자분 동상이몽에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아, 이건 최근에 올라온 그럼 댓글인가 보다.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뭐죠? 이거 많이 보셨죠? 많이 보시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근데 이거는 합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스를 사실은 뵙지는 않고 카페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네. 장면이었어요. 근데 남성분이 이제 하다가 대사도 안 까먹어. 예.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정말 깜놀할 일인 거야. 너무 깜짝 놀랄 일인 거야. 대사가 뭐라고요? 너무 웃긴다.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거 정말 놀래서 자, 갑자기 이거 한번 이러는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란 오렌지 주스다 생각하고 어디다 뱉으려고.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최초예요? 네. 근데 진짜 회식할 때 제가 대사를 치면 모두가 컵에 들고 있던 거. 와, 이 대사는 정말 잊을 수가 없네. 다음 질문 가도 될까요? 아, 와, 이거 빨리 알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김지민 씨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김지민이랑 결혼하는 방법. 아니 20살 김지민이랑 결혼하는 법.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모쏠이 아닌데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하하하 기분이 좋구만요. 김지민 사랑해. 하하하. 이게 뭔가요 이거? 괜찮겠어요? 20살이죠? 이제 21살이야. 21살이면 나랑 아직 너무 어려서 여자를 볼 줄 몰라. 아니면은 신혜 씨 너무 옆에다 대고 신혜 씨 너무 농담이에요. 너무 팩폭이다.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이, 농담입니다. 말 하나에 사람 죽어나가요.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답변이 있어. 답변이 있다? 뭐래요? 뭐래요? 개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놀리지 마. 어찌됐든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아직 누나 밥 먹으러 고고? 에이지는 그냥 just number. 맞아. 아, 기분 되게 좋네요. 좀 어린 팬들도 있다는 게 기분이 좋고. 와, 진짜. 나 너무 행복한데. I'm happy. 이번에는 랜선에 올라온 어린이들이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네네. 수학. 네, 문제풀이를 좀 해달라고 왔는데. 나 네. 수학 제일 못하는데. 자, 다 같이 맞춰보실게요. 수학 문제입니다. 사과 36개와 배 42개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과와 배를 각각 몇 개씩 받을 수 있나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라는데 아시나요? 저 죄송하지만 최대 공약수가 뭐나요? 뭐 나요? 웃기다, 뭐 나요? 이게 초등학생 문제예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랍니다. 그럼 나는 4학년까지밖에 졸업을 못했나 보다. 최대 공약수가 뭐죠? 최대 공약수는 뭐. 어떤 걸 공약해야 되죠? 공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최대로 공약을 해야 네. 되죠? 아니야, 이거 그냥 푼다. 이거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대답 아니어도 되죠. 똑같이가 중요하네요. 똑같이. 남김없이 똑같이 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과와 배를 각각 몇 개씩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많이. 이게 사과는 배를 쪼개도 되나요? 사과는 배를 쪼개도 되나요? 쪼개면 안 돼요? 칼이 없대요. 돼요? 칼이 안 돼요? 없어. 칼이 없어. 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어렵다. 아니 5학년 수학에서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요? 저 아픈 과거가 떠오르네요. 제가 예전에 예능에서 사칙 연산을 몰라가지고 사치기 연산 모를 수 있어? 괜찮아. 네, 순간적으로 모를 수 헷갈려가지고 있어요. 네. 어려운데요? 세계적인 수학자 데이비드 탈. 사칙 연산의 연구로 그의 논문에 박제된 재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갑자기 뭔가가 막 다가오니까 그냥 순서대로 했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우리 2 더하기 언니들이 2 수학에 곱하기 2였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8로 한 거죠. 급한 마음에. 근데 답은 6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 한번 그렇게 이제 뼈저리게. 느꼈는데 최대 공약수를 모르고 앉아있네요. 모를 수 있죠, 왜? 모를 수 있지. 좌절이 왔지만 넘어갑시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언과 처방까지 해드릴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동료 이야기이고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정말 참다 죽을 것 같아서 여기에라도 써봐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은 제가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다름 아닌 즉슨 애교를 미친 듯이 부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애교 머신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누구 씨 저것 좀 체크해줘요 라고 하면 시작 안 해줄 거야. 끼끼 이런데요. 당황스럽겠다.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막 소름 돋아. 너무 싫다고. 순간 아차했지만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제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죠. 뭐라고? 아씨 너 또 학구야. 네 반응 재밌어. 학구야. 끼우끼잉. 끼우끼잉? 끼우끼잉을 왜 하는 거야? 몰라, 이게 뭐야? 학구야, 뀨뀨잉. 애교 부릴 때마다 화는 나고 그렇다고 싸우기 싫고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되게 특이한 고민이네. 근데
근데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봐봐. 큐. 해봐. 큐. 해봐. 큐. 어울려. 이 사람 신은 소리 다 해봤네. 맞아. 피할 수도 없을 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수밖에. 아니 맞불 작전 어때요? 그니까 똑같이 하면. 그럼 신나서 더 큐. 막 이러면 어떻게 해? 아니 안 해줄 거야. 그. 뭐 이러면서.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아주 그냥 아, 근데 그것도 한 번쯤 해보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정말 획기적이네요. 자, 그러면 진단을 한번 해보죠. 진단 병명은 네. 애교 과다증입니다. 그것도 맞는 좋게 것 말한 같아요. 거다. 네, 요거를 애교 처방할 수 있는 좋은 걸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애교는 보통 혀가 좀 약간 짧은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똑바로 혀를 놓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럼 똑바로 혀를 놓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발음하라는 무서워. 너 엄마처럼. 봤어? 네. 똑바로 혀를 놓고. 혀를 뽑아. 정확하게 스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발음 제대로. 혀를 자극하는. 네. 저 그럼 추천해 줄 거 있어요. 네네네. 아까 여기 한글 젤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좋네요. 한글도 정확하게 배우면서. 아, 네. 그거 어때요? 한글 젤리도 좋지만 복수아줄 아이셔 좋네요. 좋아요. 아이셔. 괜찮네요. 좋네요. 한글 젤리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업글 언니 스태프 사연입니다. 우리 누군지 스태프분들 중에 궁금하네. 한 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글 언니 막내 작가 김땡땡입니다. 근데 막내 작가라고 얘기하면 다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김땡땡 씨도 아, 네, 땡땡 네. 땡땡 씨? 네. 옆구리가 시리다 못해 아려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서 그렇게 연애를 할까요? 사실 2년 전에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은 빛이 나는 솔로 이렇게 된 양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빼고 다 남자친구 있는 것 같아서 짜증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주변 작가 언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독 비혼이나 솔로가 많더라고요. 비혼 좋죠. 근데 그게 저의 선택이어야 되는데 선택지 없이 이러다가 40살 되면 채연언니 느껴. 하필 왜 내가 있는 거야?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이걸 또 언니가 조용히 이렇게 해. 하고. 대체 연애 그거 어떻게 해요? 어디 가면 시작할 수 있어요? 언니들 저 연애 좀 시켜주세요. 채연이 중간 조용히 안 해? 여기 막내 작가가 누군가요? 막내 몇 작가. 살이에요? 몇 살? Age please. 막내 작가 24살. 24살? 24살? 지금 목소리 컸나요? 네, 아, 제가 원래 너무 목소리가 큰 컸어요. 편이라서. 너무 깨꼬리처럼 컸어요. 24살 너무 어리잖아. 24살이면 저희 딸과 동갑인데 저는 딸한테 늘 얘기해요. 많이 만나라.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만남을 되게 진지하게 만나야지 이런 생각도 버리고 20대 때는 많이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런 얘기를 안 해줬어? 오늘 여기 뭐 마음에 드시는 분 없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일하면서는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일하면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다들 일하면서 만나세요. 제일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4살? 한참 막 친구들 만나고 사실 막 클럽도 가야 되고 뭐 일하려고 바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잖아. 볼링 동호회를 드세요. 나 지금 뭐 근데 동네 자체를 나봐 못하니까. 한 6, 7년 쳤는데 지금 볼링은 아닌 거. 미안. 아니 그러면 그거 물어보자. 보통 이상형 하면 연예인 물어보잖아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른다. 우리 무시하는 거지. 젊은 애죠. 젊은 애지. 무슨 아이돌 이런 거지. 아이돌. 아이돌 누구야? 이거 왜 몰라? 세븐틴에. 때부터 알아. 알죠. 뭐라고? 뭐라고? 번훈.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 생각이 안 나네. 세븐틴은 알았지만 세븐틴.
약간 이국적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이국적이어서? 아깝네.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고 속상하네. 근데 요즘 한국에 외국인들 많아요. 맞아. 그죠? 저랑 놀아요 한번. 괜찮네. 이쪽이 빠를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 작가분들이 미혼이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연애를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직업을 바꿔볼 생각은 없다. 직업을 바꿔볼 생각은 없다. 현명한데요? 이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우리 업글은 PD님도 작가님도 다 여자잖아요. 남자분들이 있는 대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네, 나 정말 자격지심 있나 봐. 이렇게 내 눈에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네. 40살만 보여, 내 눈에 지금. 여기 계속 다른 거 안 보이고. 되게 확대돼서. 40살만 계속 보여.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금방 온다? 아 근데 지금 포인트는 24살이면 진짜 아직 so young. so young이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도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 자기 개발. 맞아. 어쨌든 골라서 저희 조언은 그렇죠. 골라서 쓰세요. 본인에게 맞춤으로 가져다가 쓰세요. 자, 진단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네. 병명은 급성 연애세포 과다증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많고 세상에 반은 남자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자, 처방해드릴게요. 젤리로라도 키스 느낌 나는 젤리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키스 젤리. 좀 한번 맛봐 열어봐도 됩니까? 다 해보시네요. 저도 한번 맛볼게요. 아니 어떻게 하면 키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지 마요. 연애하시고. 어떻게 키스 느낌이 나나요? 작업할 때 원래 이렇게 딱 들어가요? 안 해본 지 오래돼갖고. 나만 입술 느낌 생각한 거야? 이번 사연은요, 박시은 씨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중학교 입양 어떻게 보시나요? 30대 부부입니다.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 전부터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9살이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자기보다 더 어린애를 챙기며 얼마나 똑부러지고 어른스러운지 저도 남편도 마음을 완전히 뺏겼는데 어느새 커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운동에 두각을 나타내길래 저희와 스포츠 경기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그래서인가 이제는 친자식처럼 애틋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진짜 부모가 되어 아이가 하고 싶다는 운동 쪽으로 지원해 주자고요. 남자아이고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다들 입양을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애써 슬프지 않은 척 씩씩한 척 굴지만 동생들 입양 보낼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 또 기뻐해주는 속 깊은 아이라 더 마음이 갑니다. 아이에게 입양에 대해 물어보니 이모 삼촌 같은, 그러니까 저희를 이모 삼촌이라 부른대요. 부모님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쓰는 글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댓글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입양을 한 가족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아니 좀 비슷한. 네. 눈시울이 아주. 네.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희 가는 그 보육원에 아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도 70명의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도 저희 딸이 고기 파티를 하고 막 전복을 굽고 이랬는데 동생들을 전복을 다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쭈루루 줄을 서서 언니 옆에서 근데 그걸 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고 근데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조금 울컥했고 사실은 이거는 입양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근데 저희도 그냥 무작정 모르는 아이를 이렇게 입양할 수는 없죠. 네, 누구도 그렇게 가족이 될 수는 없는데 지금 너무 잘하신 게 어릴 때부터 후원자로 또 이모 삼촌으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거의 지금 5년 동안 지켜봤어요. 네.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쌓이면 이렇게 내가 이게 아이의 가족이 돼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띡 만나서 그 아이를 띡 하기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래서 사실 파양이라는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더 큰 또 상처가 오고. 맞아요. 이게 내 가족이 되는 일이라서 맞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모르는 그런 뭔가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뭐 사실 그거에 부럽지는 않았대. 근데 그런 게 있는 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도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류를 약간 하면서 든든한 어떤 쌓였구나. 뒷백 같은 게 이제 생긴 그러니까 우리는 거구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그치. 보인다는 걸 전혀 모르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뿌듯했겠다. 그쵸. 그동안의 맞아. 기간이 막 맞아요. 보상받는 한마디였을 것 같아. 맞아요. 또 말을 막 살갑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되게 그랬고 너무 잘했다. 이분들도 분명히 그 아이도 너무 좋아하면서 또 초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사실은 그냥 일반 가정도 보면 자식과 부모가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안 맞는 집도 안 맞는 집도 많아요. 네. 정말 뭐 아빠가 딸이랑 만나요? 뭐 물론 같이 살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그럼. 잔소리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또 그거는 중학생이니까. 그냥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맞아요. 가족이 되어져 가는 시간이 또 앞으로 또 분명히 많이 필요한 집인 거예요. 본인이 느끼고 또 본인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아요. 멘탈을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해주고 그리고 늘 더 이 아이를 위해주면서 너는 귀한 아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하늘이 내려준 너무 귀한 우리 가족이라는 거 많이 사랑 주고 네 그건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쉽지 않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대단한 일 하셨어요. 저분이 멋있네. 이분이 너무 멋있다.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은 씨가 네. 처방을 해주세요. 네. 선물 좀 골라주세요.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이 영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이 가족 영화죠. 또. 네, 저희 진짜 그거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봤지요. 여기 무슨 여기 다 있어. 어머, 업글 클리닉에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있다고. 진짜. 이 영화 진짜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깨달은 게 많았는데. 네. 알겠죠, 이거. 알죠. 흑인들 입양에서 맞아요. 흑인 운동선수들. 네, 맞아요. 요거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네요. 진짜.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분의 결과도 너무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네, 또 진짜.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와, 오늘도 정말 뭔가 참. 네. 네. 근데 이렇게 나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업글 클리닉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